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만내 문제 풀이부터 시작을 할게요. 문자가 온 게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수능이랑 수정이 둘밖에 없는데 일단 만내 어디 펼치냐면은 수능 몇 번이었지? 79번 20쪽에 20쪽에 79번 20쪽에 79번이라 그 다음에 81번 81번이라 그 다음에 96번이랑 99번 그렇게 일단은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81, 그다음 96, 96이랑 99. 자, 일단 도용 쪽은 좀 이따가 하고 도용 아닌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번호 81번부터 보겠습니다. 몇 번? 81번. 자, 문제 번호 81번. 만렙의 81번 문제 보시면 실수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최종적인 결론은 무슨 t야? f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지금 미정이야, 미정. 지금 뭐야? 정해지지가 않았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 근데 다음 함수는 아니야. 왜? 다음 함수 fx는 말이 없잖아. 근데 이 함수 ft의 뜻이 뭐냐면, 왜 ft라고 했냐면 뭐의 값에 따라서? t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함수가 보통 나오게 되면 ft는 t의 값에 따라 달라져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무슨 함수로 세팅이 된다? 구간 함수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가 ft가 어떤 함수인지를 찾아서 그때 f0이라는 함수 값과 두 번째는 리미트 t가 1에 자극한 그 다음에는 리미트 t가 어디야? 1에 극한의 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거는 t가 1에 자 1에 오니까 둘이 다르니까 문제가 나왔겠지. 0일 때는 함수값이 뭐 하나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ft라는 함수의 뜻이 뭐냐면 누구다?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이라는 함수랑 y는 t라는 상수 함수가 만났을 때 무슨 개수야? 교점의 개수지. 그럼 이 교점의 개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누구를?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자, 이 함수는 그래프 안 그리면 문제를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자신이 없으면 문제가 틀리게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연속함수에서 더 많이 나와. 극한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절대값이 들어가는 함수는 어떻게 그려? 식 전체 절대값이 들어가는 함수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아래쪽 부분을 들어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럼 그렇게 살펴보신다면 절대값이 없는 함수를 먼저 그려보는 거야. 그리는 방법은. 그럼 절대값이 없는 함수는 0,음수 1을 지나는 2차 함수지. 그럼 x절편이 음수 1이고 양수 1이 되는 이런 함수겠지. 수정 왔어? 이제 여기 넣었어. 맞네. 21페이지. 21페이지. 자, 그래서 이런 2차 함수에서 이 전체 절대값을 걸었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아래쪽 부분, X축의 아래쪽 부분을 들어 올린다. 왜? 지금 y의 값은 결국 절대값이 걸린 값이니까 절대 뭐를 가질 수가 없어. 음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수 있는 값을 일단 양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y는 t라는 상수 함수가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럼 지날 때마다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럼 이제 한번 세팅을 해보자. ft의 함수는 선생님이 뭘로 나올 거다? 구간 함수로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세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t가 뭐보다 작다면 0보다 작다면 ft가 이렇게 지나가지. 교점의 개수 몇 개? 0개지. 하나씩 덜컹덜컹 걸릴 때마다 찾는 겁니다. 그 다음 t가 누구면 0이면 자, t가 0이라는 건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교점이 몇 개 지나? 두 개를 가지겠지. 자, 그 다음에 t가
어디와 어디 사이일까? 이제 여기 사이를 지날 때겠지? 즉 t가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을 때 1보다는 작을 때, 즉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는 거야? y는 t 이렇게 지날 때지. 그럼 어떻게 지나든 교점은 무조건 몇 개를 가져? 4개를 가지겠지. 즉 이 문제는 ft 함수를 내가 세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t가 얼마일 때? 1이면 어디를 지나? 이렇게 지나겠지? 그럼 교점 몇 개 가져? 3개를 가질 거고, 그 다음 t가 누구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니까 교점 몇 개를 가져? 2개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ft. 그래서 문제 다 풀었지. 첫 번째 f0은 0일 때 함수 값이니까 이 값은 2더라. 얘는 t가 1에 자극하니까 1보다 작을 때니까 1보다 작을 때 여기지. 노란색 여기를 가니까 몇 개더라? 4개더라. 1에 우극하는 여기지. 맨 마지막 거 몇 개요? 2개 더. 이랬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다 더하니까 결과의 값은 얼마다? 8이더라.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96번 문제 한번 볼게요. 96번 문제를 보시면 96번. 자, 96번 문제는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다항함수 fx야. 자, fx가 무슨 함수대? 다항함수대. 그럼 선생님 이거 뭐라고 해서 식의 함정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지. 세기를 갖는 게 뭐냐면 뭐를 구하래? f1을 구하라고 했잖아. fx는 다항함수인데.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에서 뭘 결정해야 돼? 이 무한대로 가는 조건에서 몇 차인지 차수 결정하고, 두 번째 뭐 결정이 됐는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됐지. 자, 그럴 때 분모가 fx고요. 분자에 x 곱하기 gx지. 근데 gx가 얼마야? 3x 빼기 9라는 1차함수 아니야? 그러면 둘을 곱해버리자. 그럼 어떻게 돼? 3 x제곱 빼기 무슨 x가 돼? 9x가 되겠지. 그렇게 한 극한값의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x를 무한대로 넣으니까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다항함수는 무조건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우측 끝이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면 1차 이렇게 되지, 2차 이렇게 되지. 우리가 앞으로 3차 배울 텐데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최고차의 양수면 무조건 우측 끝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작으면 1차 함수 이렇게 되지, 2차 함수 이렇게 되지, 3차 함수는 안 그랬지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조건 우측 끝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값이 양의 무한대로 계속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무한대라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서 1이 된다는 거니까 차수는 몇 차? 2차지.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의 b가 1이 나왔다는 건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다? 3이다라고 하는 거야. 동의돼요? 자, fx는 2차식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다? 3이다. 즉 3x 제곱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뭘로 시작한다고? 3x 제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지 3으로 갈 때, 자 이번엔 x, gx 얘지. 얘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3x를 묶어내면 어떻게 돼? x 빼기 3이 되지. 그래서 무슨 꼴이야? 분모가 0이네. 그럼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fx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3이니까 3하고 반드시 누굴 가지고 있어? x 빼기 3을 가지고 있겠지. 왜? 선생님 뭐라고 했어 지난번 시간에? x가 3으로 갈 때 0분의 0꼴은 무조건 방법 어떻게 푼다 했지? 시원하지? 무조건 어디로 가? 인수분해 한다면 뭐 한다? 약분 처리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 x-3이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똑같이 써주는 거야. 됐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약분 처리시키지? 그럼 3 집어넣으면 3, 3은 9분의 3에 괄호하고 3 빼기 k 한 결과가 누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지? 자, 그럼 여기 3이랑 3 약분하면 3이 되고 여기 3을 곱해서 여기 6이 되겠지?
3 빼기 k가 6이 되려면 k 값은 무슨 3이다? 마삼이다. 따라서 우리가 fx식은 최고차기수 3이고 x 빼기 3, 그 다음에 x 빼기 k인데 k가 음수 3이니까 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해서 fx식이 완성이 될 수 있고, 여기서 f1의 값은 3 곱하기 음수 2 곱하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624 이렇게 식이 세팅이 될 겁니다. 일단 극한이 계산식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식의 구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얘가 극한인데 뭐냐는 거지. 0분의 0꼴이냐, 무한대분의 무한대냐,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잘 살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극한이 문제가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99 옆에 있는 거 바로 먼저 풀고 넘어갈게요. 몇 번? 99 도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도형과 관련된 극한이 이제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할 텐데, 문제를 보시면, 자, 일단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만지름의 길이가 얼마지? 2인 1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A라는 점이 있는데 걔는 0,T라고 했는데 A점이 어디야? 그림상에서 여기 위에 어딘가에 지금 A점 있잖아. 그러니까 T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T라는 거지. 그런데 B점이 얼마야? 여기 이 점이 B라고 했는데 이 둘을 연결시킨 직선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지금 그림상에서 그려졌잖아. 그때 이 원과 만나는 점은 누구다? P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P에서 어디를 내려?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 그렇게 생겼을 때 선분 OA의 길이, 자, 선분 여기가 5지. 그럼 일단 이건 쉬워. 선분 OA의 길이는 얼마야? T라고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선분 무슨 길이? PH의 길이지. 자, PH 라인이 어디야? 요 길이 아니야? 요 길이를 뭐에 관한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게 이제 우리한테 제일 어렵지. 그래서 리미트 이제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자, 표현이 좋게 돼 있어. 점 P가 어디로 가까이 간대? B로 가까이 간다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근데 아마 이 과정이 T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라는 식으로 뭔가 좀 바뀌어져야 돼, 안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P가 어디로 간다고? B로 간다는 뜻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가 우리한테 이제 제일 중요한데, 한 점으로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어떤 식이든 이제 형태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풀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한데, 선생님 얘기는 이 PH라는 길이가 사실은 뭐를 나타내? 만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의 뭐 높이나 뭐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이쪽으로 그려보게 되면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도 있니? 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뭐라고? 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현. 그럼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또는 고1 때 원 배웠을 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면 중심이 있으면 현의 길이 어떻게 있기를? 중심을 지나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중심을 낀 직각삼각형은 현을 어떻게 이등분해?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 길이 찾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면 선생님은 그림상에서 이게 보이겠지만 요걸 보고 문제를 풀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요걸.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길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이 길이 얼마? A. 그러니까 점 P의 좌표를 내가 예를 들어서 A, 얼마라고 하자. 함수 문제 분석기. 점 찾기 하려고. 얘를 A, 누구? B라고 할게요. 얘를 뭐라고? A, B. 자, 그럼 무슨 얘기는 뭐냐면, 선분 PH의 길이는 지금 뭘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B라는 걸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지금 P점이 B로 가까이 간다는 거니까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이 A점이, 자, 이거 다시 바꾸면
리미트 점 P의 즉 P가 B로 간다는 건 점 P의 X좌표 요 A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거야? 음수 2로 가까이 간다는 뜻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A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 음수 2로 가까이 간다. 자, 조금 더 설명하면 음수 2의 오른쪽에서 접근하지? 즉 음수 2의 무슨 극한으로? 음수 2의 무슨 극한으로? 우극한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야. T를 쓰는 게 아니라 이 T도 전 PHB도 전부 다 뭐에 관한 식으로? A에 관한 식으로 뭐 하자? 바꿔내자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죠. 동의돼?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찾아볼게요. 엄청 쉽습니다. A, B는 어디야? 이 원각 위에 점 아니야? 맞아?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지? 반지름의 제곱 4지? 따라서 B의 제곱은 이렇게 해서 바로 풀어지네. 어떻게 돼? B의 제곱은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무슨 제곱? A 제곱. 따라서 B는 A에 관한 식으로 쓰면 되니까 뿔마의 루트 4 마이너스 A 제곱인데 여기가 A일 때 함수 위에 점의 좌표가 두 개가 생기지. 근데 여기서 pH의 길이는 양수값이지. 무슨 값? 양수값이니까 B라는 건 곧 루트 얼마다 4 마이너스 A 제곱이다 라고 해서 바로 결론식을 도출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제 뭐야? T를 뭘로 바꿔야 돼? A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겼지.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냐?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 안 찾아?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에 점 P를 여기다 넣으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항상 먼저 찾아야 되지. 기울기 얼마야? 여기서 이만큼 가니까 A 아니야? A가 아니라 얼마야? 2지? 기울기는 X의 증가야. 오른쪽으로 두 칸 갔을 때 위로 몇 칸 올라가? T칸 올라가니까 함수는 Y는 2분의 무슨 X? TX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T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니? 맞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몇 콤마 몇을 집어넣는 거야? A, B를 집어넣어 버릴게요. 자, 집어넣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지? B는 2분의 TA 더하기 T가 될 거고 우리의 목표는 뭐지? T를 뭐에 관한 식으로?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묶어보면 양변에 2를 곱하면 2B는 TA 더하기 2T 따라서 T로 묶어내면 A 더하기 2분의 2B 이렇게 되지? 따라서 T는 A 더하기 2분의 2B. 자, 그런데 T는 A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니까 2하고 B 자리에 누굴 집어넣어? 얘를 다시 집어넣어야지. 루트 누구? 4 마이너스 A 제곱. T가 이렇게 나왔잖아. 나왔는데 T도 뭐에 관한 식이야 지금? 결론이 A가 2로 가니까 음수 2로 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모든 식을 뭘로 바꿔야 돼?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T는 이렇게 나왔는데 B는 아까 구해놨잖아.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는 뭐의 극한이야? 얘랑 얘가 서로 뭐 해준 거야?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다 누굴 곱할 거야? 루트 4 마이너스 A 제곱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주어진 극한식은 분모 A 더하기 2분의 2는 그대로 두시고요. 얘가 곱해지니까 어떻게 돼? 루트가 곱해지니까 그대로 4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따라서 주어진 식 어떻게 돼? 분자 인수분해하면 2 마이너스 A랑 2 더하기 A가 될 거 아니야. 0분의 0꼴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2 이거 약분돼서 사라져 안 사라져. 그리고 A 대신에 음수 2를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음수 2 더하기 음수 2는 4가 되겠네. 따라서 둘의 결과의 값은 얼마다? 8이다. 정답은 얼마다? 8. 됐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신박한 표현이야. P가 B로 간다는 표현이 뭔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조건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도형 문제 개념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페이지
20페이지에 7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몇 번? 79번. 이제 또 비슷하게 원이 사용된 개념인데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2라는 이차함수 위에 점 A가 있습니다. 자, 점 A는 바로 꼭지점의 좌표죠. 그리고 점 A가 아닌 점 P에 대하여 P와 A를 지나고 y축 위에 점 Q에 원의 중심이 있는 어떤 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9번에 지금 y는 x제곱 더하기 얼마야? 2라는 원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지나고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데 원의 중심이 여기쯤에 있는가 봐. 그래서 지금 원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 잘 맞는지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있어 없어?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이 점이 P가 되는 거고 여기 원의 중심이 어딘가에 Q라는 점이 있는 상태지. 맞아?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맞아?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점 P가 어디에 하나씩 가까워져? A에 하나씩 가까워지지? 그럼 아까 문제대로 표현을 하면 리미트 P가 어디로 가까워진다? A로 가까워진다 라는 표현 아니야? 그럴 때 점 Q는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이 얘기 아니야. 자, P가 어디로 가까워질 때? 점 A로 가까워질 때. 맞아? 그럴 때 점 Q는 어디로 가까워지느냐라는 게 이 문제 질문 아니야? 그때 점 Q는 어디로 이런 뜻 아니야? 맞아? 맞아? 이것도 똑같이 한 문자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똑같이 한 문자로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 원방에 대한 개념이니까 한번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원의 중심이니까 원 위에 한 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같을까 다를까?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왜?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점 P의 좌표를 세팅할게요. 이게 좀 제일 중요하네. 왜냐면 이 점도 얼마인지 알잖아. 찾아내면 얘는 얘는 알고 있고 얘는 0만 있고 그럼 P를 여기 X좌표를 누구라고? K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K 콤마 어떻게 돼? K 제곱 더하기 얼마지? 2라는 점으로 세팅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핵심은 점 Q의 좌표를 내가 K를 잡았잖아. 그러면 이 P가 A로 간다는 뜻은 어떻게 바뀔까? 아까처럼 똑같이 표현하면 리미트 점 P의 X 좌표가 K 아니야? 얘가 A라는 점으로 가까이 간다는 건 K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거야? 0으로 가까이 간다는 뜻으로 바꿔야 바꿔야 돼. 이 극한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괜찮은 질문이었어. P가 어디로 간다? A로 가까이 간다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그 말의 뜻은 내가 지금 P점 X좌표를 K라고 잡았으니 K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 0으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0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거니까 0의 무슨 극한? 우극한이다 라는 뜻이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값은 같아. P점이 여기 말고 여기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이차함수는 어떻게 돼? 이 대칭성을 가지 안 가져? 가지니까 똑같을 거야.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값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K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니까 나의 핵심은 점 Q의 좌표를 뭐에 관한 식으로? K에 관한 식으로 바꿔내자. 자, 점 Q를 뭐에 관한 식으로? K에 관한 식으로 바꿔내자라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죠. 이해돼?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여러분도 같이 보고 있는 도형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당연히 뭐하다?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식이 선분 AQ랑 선분 누가? PQ가 서로 뭐하다? 일치한다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내가 Q점의 좌표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세팅해 봅시다. 0, 그냥 네모라고 세팅을 할게요. 0, 얼마? 네모라고 세팅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선분 AQ의 길이는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니까 어떻게 돼? Y 좌표 값의 차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야? 네모 빼기 얼마지? 2지. 자, 네모라는 길이는 여기서 이만큼 길이가 네모인데 얼마를 뺀 거야? 2를 뺀 거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선분 PQ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봐야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럼 어떻게 돼? 루트. 여기서 이거 빼면 무슨 제곱? 그냥 K 제곱만 생겨 안 생겨? 그 다음 건 어떻게 돼? K제곱 더하기 2에서 네모 뺀 것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이다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해돼? 그럼 이제 문제는 네모는 하는 식을 찾는 거 아니야? 따라서 양변을 동시에 제곱할게요. 네모 빼기 2의 전체 제곱은 여기는 K제곱 더하기, 자 이거 제곱해서 갑니다. K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K제곱 더하기 2 더하기 무슨 제곱? 네모 제곱이다. 자 이거 전개를 어떻게 했냐면 K제곱 더하기를 그냥 하나로 묶어줘서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기 빼기 2였으니까 앞뒤 곱하기 2 그 다음 무슨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럼 여기서 얘는 또 어떻게 바뀌느냐? 네모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얼마지? 4로 바뀌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여기 네모 제곱과 네모 제곱이 사라져.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네모는 하는 거 아니야? 뭐는? 네모는 그럼 얘를 1로 보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2 곱하기 네모에 바로하고 K제곱 더하기 2는 자 이거 정리할게요. K제곱 몇 K제곱? 2K제곱 앞뒤 곱하기 2 4K제곱 아니 K제곱이 아니지 잘못 풀었네. 자 여기 K제곱 먼저 쓸게요. 더하기 얘 제곱하니까 K 4제곱 더하기 앞뒤 곱하기 4K제곱 더하기 얼마야? 4. 그 다음 여기 있던 4가 건너가니까 빼기 4 사라지죠? 따라서 여기서 네모로 묶어내게 되면 2K제곱 더하기 4 빼기 4니까 누구만 남아? 2K제곱 남네. 네모로 묶어내기 음수 4 남고 2K제곱 더하기 4니까 묶어내니까 2K제곱만 다 남잖아. 자 여기서는 K 4제곱 더하기 5K제곱만 남지. 따라서 내가 찾아낸 네모의 값은 2K제곱분의 K 4제곱 더하기 5K제곱이야. 이게 점 Q의 무슨 좌표야? Y 좌표지.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식은 최종의 결론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점 Q의 Y 좌표식을 K에 관한 식으로 바꿔냈잖아. 이런 작업이 좀 시간 걸리는 것 뿐이야. K 4제곱 더하기 5K제곱이니까 무슨 꼴이야? 0분의 0꼴 아니야? 근데 뭘로 약분돼? K 제곱으로 약분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K제곱 사라지니까 2분의 K제곱 더하기 5만 남고 여기다가 K 대신에 0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이거 0 처리되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2분의 5로 가까이 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내가 극한을 보낼 대상을 어떤 문자로 만드느냐.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실제로 문자 세팅에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까다롭지. 쉬울 수 없습니다.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문제다. 됐어? 수정이 질문 할 거 있어?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업할게요.